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씬스틸러들. 오랜만에 저도 확실하게 파보겠습니다. 이상민 양지열의 씬스틸러. 네, 이번 주 화제 인물 만나봅니다. 씬스틸러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두 분 뵐 생각에 제가 너무 좋아하는 코너여서 네. 아이고. 아침부터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네. 오늘도 많이 재밌게 분위기가 보여주십시오. 환해진 것 같습니다. 앵커가 네. 바뀐 것만으로. 네네. 스튜디오가 굉장히 진짜 좋습니다. 느낌이 이렇게 다르지. 네네네. 제가 두 분을 좋아하는 이유가 있었군요. 이렇게. 그리웠습니다. 환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시죠. 아, 뭐 정말?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 네네. 아직부터 나오는 거 없습니다. 그런가요? 그냥 네네. 하시면 됩니다. 네네네. 아, 장동혁 대표 먼저 나왔죠. 네. 장동혁 대표를 아, 찾아가시지 않으셨나요? 1번 질문을 좀 해주시면 예, 가겠습니다. 제가 네.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아, 저는 네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의 목소리가 뭔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는데 아까 오프닝 때 했던 거였구나. 네네네. 어쨌든 오프닝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오랜만에 만나봤는데 국회에서 단식하던 장동혁 대표를 오랜만에 찾아가면서 얼굴을 오랜만에 이렇게 노출을 하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참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목숨을 건 투쟁을 한 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장동혁 대표님의 진정성을 저기 할 것입니다. 그러니 훗날을 위해서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하루빨리 하시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날이 추워서 아직 오랜만에 안- 출연해서 예. 그런지 안 아직 풀리신 것 좀 같아요. 덜 풀린 예. 그런 네, 네, 느낌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최근에 많이 나왔던 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장동혁 대표 이제 8일 만에 단식을 멈췄는데 어떻게 병원에서 이제 몸은 좀 괜찮아지고 있는지요? 더 길고 큰 싸움을 위해서 단식을 중단합니다. 부패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폭정을 향한 국민의 탄식은 오늘부터 들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장미야, 미안하다. 장동혁이었습니다. 장미는 왜? 아니 데리고 가면 되지. 장미는 죄가 없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이 되셨나요? 회복 중입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번 단식에 대해서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잖아요. 사실 보수를 다시 한번 직결시켰다는 평가도 있고 반면에서는 원하던 걸 얻은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평가도 있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글쎄요, 정치인으로서 이만큼 성공하기도 힘들지 않을까.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도대체 뭔지를 모르겠다. 이만큼 많은 얘기들을 다양한 추측을 나는 그런 경우가 어디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네. 저도 아직 왜 하신 건지 모르겠고요.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만두셨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그만둘 때 하필이면 박근혜라고 하는, 지금 사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에 의한 내란으로부터의 책임 이런 부분에 자유롭지 못하고 네. 현직 대통령이 2번씩 탄핵당한 그 대통령을 배출한 당인데 윤석열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심판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당한 박근혜를 불러서 얘기를 듣고 그만두고 나오면 네. 어쩌자는 거예요. 출구 효과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출구 전략을 위해서 한 거는 같은데 예. 그게 어떤 느낌으로 비춰질지는 좀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을 아니 것 같아요. 한 가지는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만 네. 뭐냐면 결국 아직도 박근혜를 지지하고 윤석열이 탄핵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사람들 분들은 입장에서는 좋아하겠죠. 그 사람들은 그렇죠? 좋아할 것 네. 같아요. 그거는 명백한데 네. 나머지 효과는 모르겠습니다, 진짜. 왜 했는지 잘 모르겠다. 예.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늘 인사청문회에서도 맹활약을 한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장동혁 대표 단식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장 대표의 단식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장 대표가 최선을 다했으니까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통일교 공천헌금 특검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네. 이부글 씨를 나름대로 살려가는 정도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이제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점점 막 물이 아이고 올라오고 고맙고요. 있습니다. 네. 천하람이었습니다. 나름 이제 천하람 원내대표는 의미 있게 평가를 했는데 이분은 좀 생각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님 나오셨다고요? 나는 김종인이라고 봐요. 그건 내가 봤을 적에 지금은 말로 하면 다 알아듣는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 단식 같은 걸로 해가지고 정치 투쟁을 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성숙해져서 정치권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단식을 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특별하게 메시지를 뭐 전달할 수 있거나 그런 걸 하지 않는다고 봐요. 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생각은 이제 뭐 효과 이런 걸 떠나서 단식 투쟁 자체가 과거에는 의미 있는 투쟁 수단일 수 있겠지만 과연 이 시대에 적합한가 이런 얘기를 한 건데 그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적합하지 않다는 것도 저도 동의를 하고요. 공감을 네. 하고요. 그리고 또 상황이라는 게 혹시라도 대한민국이 굉장히 어렵고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어느 정당이 정말 절박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아무도 듣지 않는 그런 상황이 그렇죠. 된다거나 절박할 때, 그죠? 그러면 정말로 단식이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 아까 제가 도저히 모르겠다고 하는 이유가 그만큼의 상황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지금 듣다 보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이 확실히 정치권에서 약간 해안 같은 것들을 발휘한 것 같은 게 그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자꾸 메시지 계엄이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리고 21세기의 계엄이라는 게 웬 말인가라는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국민들이 다 보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그때 실시간으로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지켜보던 그런 일이 있었는데 어쩐지 괜히 그 상황이 떠올라요. 정동혁 대표께서도 무슨 메시지를 내시려고 이런 일을 했었을까 새삼 궁금해지네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아우, 시끄러워요. 저분. 신 목소리 스튜디오에 높아요. 나오셨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예, 김기현이에요.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쌍특검을 외면하는 대통령이 몸통이다. 통일교 게이트 공천 뇌물 특검을 즉각 수용하라. 아니 근데 날도 춥고 오랜만에 나오는데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건가요? 전부장도 수용하라. 제1야당의 대표가 목숨을 걸고 특검을 통한 절차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는데 치기 어린 은행으로 조롱하고 있는 대통령과 여당의 처신이 참으로 패탄스러워요. 숨기려는 자가 범인이다. 사람이 먼저라고 외쳤던 민주당의 이중성이 참으로 부끄럽기만 합니다. 김기현이었어요. 알겠습니다. 귀가 아픕니다. 아니, 목이 아파라. 네. 살살 하세요. 좀. 저희는 귀가 아프고 목이 아프시군요. 네. 사실 그 장동혁 대표 단식 처음 시작했던 왜 이게 좀 많이 잊혀졌지만 처음 시작했던 건 쌍특검 요구였잖아요. 쌍특검하고 뭐 공천 헌금 그렇죠. 관련해서. 공천헌금 그다음에 통일교. 예.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신천지까지 같이 하자고 네. 했더니 또 신천지와 통일교는 분리해서 하자. 좀 이런 입장을 내고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가는 게 현명한 방법이라고 보시나요? 아니 그래서 오늘 뭐 마침 홍준표 전 시장도 그 얘기를 하셨던데 그분도 어쨌든 검찰 출신이기도 하고 네. 이게 비슷한 그러니까 종교가 잘못된 방법으로 정치에 개입했다라는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대가를 바라고 저 통일교 특검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에서는 이 상당히 많은 뭐 당시의 집권 여당의 유력 정치인에게 금품이라든가 아니면 심지어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그런 어떤 뭐 목걸이 이런 것까지 제공을 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신천지 수사는 최근에 언론을사를 통해서도 이만희 총회장이 어떤 식으로 개입을 했는지 대선을 어떻게 움직이려고 했는지 자기네들의 이해관계에 당시의 윤석열 후보 측이 더 맞다라고 했던 그 부분이 비슷하잖아요 구조가. 네네. 그리고 수사라는 건데서 밝혀내야 될 부분의 이해관계자들도 유력 정치인들 결국 똑같은 사람들 아니에요. 네. 아니 수사 대상이 같고 구조가 같은데 이걸 왜 따로 하자 그런지를 저는 모르겠어요.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할 경우에 예. 자신들에게 불리한 쪽만 파내고 다른 쪽은 방치할 것 아니냐. 그래서 따로 해서 양쪽 다 정확하게 해보자. 이게 국민의힘의 주장인데. 저는 그렇게 하면 다시 물어보고 싶어요. 네. 어느 쪽이라고 유리할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 유리한 쪽은 어차피 없다. 어디가 유리해요? 지금 나 녹취록 공개된 거 보세요. 네. 예. 그 왜 따로 하는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만약에 이렇게 시작해놓고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그냥 받으십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네. 통일교는 이미 그 이재명 대통령이 경찰과 검찰에서 합수부를 만들라고 지시를 해서 네. 수사 결과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네네. 뭐 거부를 그 민주당에서도 그 통일교 특검 거부 안 한다고 했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천지 같은 경우 언론사를 통해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가 이미 다 공개가 되고 있는데 보도도 계속 나오고 예. 있고요. 네. 이거를 이제 와서 왜 사실 그만두실 명분이 그만두자고 할 명분이 없으니까 그냥 박근혜 씨 뭐 핑계로 그냥 단식을 그만둔 게 아닌가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정치와 종교의 이런 유착은 반드시 좀 이거 언제적 이런 일이 말이 됩니까? 이 시대에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사실 정치인들도 잘못이 있긴 합니다. 아시겠지만 이제 네. 표만 바라고 가다 그러니까요. 보면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또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어떤 것들을 가져왔을 때 받아주고 이런 것들이 한편은 또 우리도 이제 종교는 또 지켜줘야 된다는 생각들이 국민들도 있죠. 있으니까 네, 어지간하면 건드리지 말자 이런 생각이 맞아요. 있었는데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닌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적어도 넘지 말아야 될 선은 지켜야죠. 국민이 됐든 일반이 됐든 뭐 종교인이 됐든 간에. 알겠습니다. 목소리가 아파서 양 변호사님이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제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재명 대통령 특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 나와 계십니까? 예, 이재명입니다. 이 특검 하자고 말은 하는데 이런저런 꼬투리를 붙여가지고 협상 자체를 계속 지연시키는 거죠. 왜 웃으시죠? 너무 비슷해서요. 좋네요. 예, 뭐 신천지도 하자. 그런데 뭐 따로 하자. 왜 따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속으로는 안 하고 싶은데 겉으로만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아마 안 될 겁니다. 예. 좀 이따는 흉내를 따라할 때요. 네. 그 마스크 뒤에 얼굴 표정을 보세요. 그러면 상민 씨가 저거를 진정성 있게 담기 위해서 표정도 똑같이 합니다. 맞아요. 예, 기가 막힙니다. 근데 사실은. 오늘 해주신 것 중에 지금 게 제일 좋았어요. 예, 이재명 대통령 표정을 어쩜 저렇게 잘 따라하는지. 소름 끼쳤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주 잘 됩니다. 이 신년 기자회견에서는 또 종교의 정치개입 강하게 비판했어요. 예, 최근에는 네. 일부 교회가 설교 시간에 이재명 죽여라. 이재명을 죽이는 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다라고 합니다. 종교의 정치 개입은 나라를 망하게 하는 길이다.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죠. 이번 기회에 저는 법률도 조금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입 모양을 잘 따라하니까 이게 그런 목소리가 저렇게 비슷하게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아무나는 안 되겠죠, 저렇게? 이재명 아무나 대통령을 안 됩니다. 만나본 적은 있나요? 만나본 적 없습니다. 만나본 적 이 방송 들으시면 연락 주십시오. 한 번쯤 만나봐도 되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근데 이제 정교 요청 문제는 수사도 있어야 될 것 네. 같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입법적 보완도 좀 필요하겠어요. 사실 이제 뭐 종교라고 해서 정치적인 사안에 관해서 발언을 아예 하지 마라 이럴 수는 없지 그럴 수 않습니까? 없죠, 그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뭐 종교의 자유,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지키는 한에서 기본권이 보장되는 거거든요. 당연하죠. 네. 그러니까 정말 아무 말이나 다 해놓고 이것도 표현의 자유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꼭 종교와 어떤 정치의 문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최근도 아니네요. 뭐 윤석열 때부터 계속해서 혐오를 부추기는 그런 발언들, 많이 특정 나오고 있죠. 뭐 네. 국가라든가 뭐 사람의 인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저런 식의 표현하는 거는 저는 어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의를 내려서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그런 어떤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게 네. 없으면요 끊임없이 이어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또 이제 홍준표 전 시장도 나오셨습니다. 요즘 말씀 많이 하고 계신데 하고 싶은 얘기가 무척 많으시다고요. 화가 많으세요. 네. 말이 많다는 얘기죠. 참으로 진행이 방자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 점점 비슷해져. 가만히 있어봐요. 네네. 박근혜 전 대표가 새누리당으로 당을 바꿀 때 참으로 이상했습니다. 새누리는 신천지를 순 우리말로 바꾼 말이라서 당명 자체가 유사 종교 집단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유사 종교 집단 교주의 지령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각시 정당은 몰표로 후보가 선출되는 정당은 한국 정치에서 사라져야 된다. 네, 그래 봅니다.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옳은 말 하세요. 네. 예, 가끔. 예. 정말 비슷한 정도가. 내 입장에 동의하는 겁니까? 입장 말고요. 목소리에 동의합니다. 전종환이를 제명해야 된다. 네, 그래 봅니다. 동의도 안 하면서 박수를 친다. 너무 방자하다. 네, 그래 봅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만약 이제 신천지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국민의힘의 조직적 당원을 가입시켰다. 네. 그러면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좀 다른 것보다도요.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정당법에 네. 그 자기가 진짜 정치적인 의사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지시에서 강제로 가입한 것 자체가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되는 그런 수준이고요. 네. 이게 불법성이 있다라는 게 이미 알려진 게 뭐 그 보도 보셨겠지만 그 새로운 당원들 가입을 못 시키면 새벽에 사람 인적 드물 때 불광천에 끌고 가서 오리가름을 시켰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벌어졌고 그리고 그 이전부터 사실 이게 한 해 두 해 됐던 게 아니게 새누리와 지금 그때 이제 신천지와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에서 네. 그 지금 홍준표 전 시장이 얘기한 부분도 당시에도 그때 새누리당 그러게요. 내부에서도 많이 지적을 했었고요. 그리고 그게 문제가 됐다라는 거를 불법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이번에 이제 2021년, 2022년 무렵에 새롭게 당원 가입을 시킬 때는 문자로는 보내지 마라. 그러니까 증거를 남기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상대방한테 얘기할 때도
혹시 녹취되는지 살펴봐라. 이렇게 하면서 당원들을 늘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게 말이에요. 그럼 명백하게 불법이라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저 신천지에서 당원들이 들어갈 때 그럼 당시에 국민의힘의 이제 주요 인사들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느냐가 사실 가장 그렇죠. 중요한 중요하겠죠. 문제겠죠. 예. 네, 알겠습니다. 어찌 보자면 오늘 성대모사의 하이라이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단식 뒤에 말이죠. 어떻게 앞으로 또 해나가야 될지 말이죠. 그 말은 고민은 평소에 안 했단 말인가요? 동의하기 어렵고요. 대장동 항소포기 특검은 도대체 왜 안 하는 겁니까? 우리가 그것조차 안 하면 다음은 공소 취소입니다. 네, 그죠. 저한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지금 장동혁 대표나 아니면 당에 하신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해 보이니까 그런 한 말씀 좀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어요. 전종환 부장은 제가 국민의힘 당원 동지 여러분께 올린 입장문 확인 안 하셨나요? 저도 바빠갖고 그걸 다 볼 수는 없는 공적 거잖아요. 마인드가 없는 분 아닙니까? 제가 왜 공적 마인드가 있어야 됩니까? 있는 분인가요? 네. 제가 그렇게 묻고 싶어요. 저는 대한민국 국민과 진짜 보수를 위해서 용기와 헌신으로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가겠습니다. 네. 민주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한동훈 전 대표는 정말로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본인이 하는 일거수일투 뭐 하면 뭐 다 우리가 다 지켜보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예전부터 그러셨던 것 같아요. 관심을 받고 싶어한다. 아니 그렇게 착각하고 그렇죠. 계신 건지. 내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 이런 거. 뭐 저번에 법무부 장관 하려고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국회에서 제가 술 한 잔도 못 마시는 건 아시지 않습니까?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무튼 저는 진짜 장동혁 대표 단식할 때도 한동훈 전 대표 이름이 계속 나왔었고 이제는 장동혁 대표가 저렇게 단식을 끝냈기 때문에 네. 다시 한동훈 전 대표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뭘 할 건지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거든요. 어찌 네. 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아니 이 상황 그러면 지금도 이제 윤석열 씨에 대한 재판이 이제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재판이 다음 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해서 내란이라고 딱 못을 박았잖아요. 박았죠, 법원에서. 이런 상황이면 이제 국민의힘도 주저하지 말고 이 상황을 다시 이제 넘어서고 반성하고 다시 가야 된다. 이 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전 대표였는데 네. 뭐 1년 전부터 계속 놓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실기하고 있다. 예, 계속 실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윤핵관도 끌어안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시니까 네. 헷갈리죠. 알겠습니다. 아까 가신 줄 알았는데 홍준표 전 시장이 아직 안 가시고 아직 하실 가시요. 말씀이 있는 건가요? 갈 시간이 안 됐습니다. 아직도 안 됐나요? 작년에 윤석열 패거리들이 한덕수를 옹립한다고 난리칠 때 내 한덕수에게 얘기했어요. 분탕질을 치면 50년 관료 인생이 비참하게 끝난다. 대선 관리만 해라. 공개 경고까지 했는데 결국 징역 23년을 받았어요. 참으로 딱합니다. 말년이 아름다워야 행복한 인생을 산 거다. 네, 그래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갑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이번에 또 뭘로 한분 오셨습니다. 황교안 전 대표까지 오셨습니다. 1심 판결 어떻게 봤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전정환 부장 이거 좀 다른데 이거는? 한덕수 총리 이재명 법원이 이재명 특검의 구형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까지 했습니다. 내란이라고 더 씌워 100세까지 복역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것을 부정합니다. 황교안이었습니다. 점점 잘 되다가 이번에 살짝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러셨어요? 이것도 최선입니다. 최선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재명 법원과 이재명 특검이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이건? 근데 한교안 전 대표는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그냥 체제에 대해서는 다 일단 그러게요. 부정하고 보는 것 같습니다. 다 부정으로 갑니다. 그냥 뭐든지. 알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최근에 또 주목받고 있는 조국 대표 이야기까지 듣고 나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조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다. 재판부의 판결은 준엄했습니다.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헛소리하는 자들은 입을 다물어야 합니다. 이진관 재판장의 판결이 여전히 내란 트라우마와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응원봉 국민들에게 위로와 자부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스틸러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그리고 이상민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